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화곡동이라든지 수원, 익산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대규모 전세 사기들이 일어났죠. 깡통 전세, 갭 투자 이런 용어로 대표되는데 실제로 저도 이거 관련해서 방송사들과 인터뷰도 많이 진행했고 이런 분들 중에 일부가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드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단순한 사건인데 이렇게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 금액이 클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아했어요. 물론 이런 사건들에서는 공인중개사 분이라든지 담당 매도인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기를 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 등기부 보는 방법, 계약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률적인 기본 지식들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사법시험을 혼자 책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것들 다 공부했는데도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법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처음 공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세 사기 피해 당하셨던 분들을 보면 등기부만 제대로 봤어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부 하단에 이게 언제 발행된 등기부다라는 것이 써져 있어요. 그때만 봐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치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 제한 물건이 없던 깨끗한 시절에 등기부를 뽑아와서 이거 정말 문제없는 물건이다 라고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를 뽑아보시되 등기부가 언제 발급된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기 치시는 분들이 이 오피스텔에서 깨끗한 다른 물건의 등기부를 뽑아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이번에 전세 계약을 맺는 등기부는 1601호인데 1501호 등기부 들고 와서 이거 깨끗한 물건이니까 계약 체결하셔도 된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거 안 속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없는 하나의 물건의 등기부를 가지고 와서 취업준비생들,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가 어떤 등기부인지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부인지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등기부에 매도인의 이름이랑 주소가 써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기치는 경우에는 매도인 직접 안 나오고 매도인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등기부에 써져 있는 그 매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써져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 체결하러 온 사람의 신분증 반드시 대조해 봐야 됩니다. 다르면 위임받아서 왔다는 말만 믿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위임장 받고 또 직접 전화를 통해서 당신이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그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등기부에서 보는 거 세 가지, 등기부의 주소가 맞는지, 등기부의 매도인이 맞는지, 집주인이 맞는지, 세 번째 등기부의 일자가 지금이 맞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확인하시면 등기 사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등기부에 보면 을구라는 게 있어요. 근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 기재되어 있는 건데 중개사분들이나 매도인, 집주인분들이 이거 근저당 얼마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경우 있겠지만 거기 보면 정확히 이 사람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얼마를 빌렸는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갭 투자 피해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80% 심지어 90%까지 대출받아서 산 경우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순위로 변제받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80% 이하, 60% 심지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최근 세종시에서는 상가 같은 경우에 35%에 낙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 보증금 보험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의 을구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 절차에 그래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보증금 전입신고하시고 임대차 목적물의 확정일자 받으시면
나중에 분양 사기가 일어나서 돈을 받아야 될 때 경매까지 가야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까지 가면 반드시 그 부동산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되고 배당 관련해서 경매 공무원이 찾아올 거거든요. 여기에 내가 아직 거주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고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을 등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지금 분양 사기를 사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반드시 형사 책임 같이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보증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경우에는 분양 사기죄일 수 있거든요. 특히 3억, 5억 이렇게 피해액이 고액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도 그냥 피해자가 한 명 3천만 원인 거랑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은 거랑은 달리 판단을 해요.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들 모여서 반드시 사기죄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경법상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사 책임 물으셔야 됩니다. 집주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담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함께 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는 게 우리 귀중한 돈, 우리 재산을 찾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